자, 첫 번째. 88페이지에 유형 1번 보면 표가 있지? 일단 확률의 총합 얼마다? 1이다. 평균 구하는 거 알겠지? 이거는 그냥 체크해. 1번. 1번 문제 한번 해봐. 해보고 1번, 2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유형 2번 이거 해야 되냐? 이거 처리하면 이건 4 곱하기 2x 플러스 c 확률 변수의 성질 이거에서 처리하면 되지? 6번 처리해보고 자, 이항분포 내용인데 얘들아 이항분포 다음 문제는 이항분포입니다 라는 문구를 안 써요. 그죠? 문구를 안 써. 그러면 이게 이항분포 문제다 라면 너희들은 충분히 이항분포에 대한 내용은 풀 수 있어. 왜?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할 때 n, p를 따른다 할 때 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항분포 문제다라는 걸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 판단을 할 때 일단 첫 번째가 이항분포는 시행 자체가 독립시행이야. 독립시행.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독립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나오는 횟수 있죠. 나오는 횟수. 예? 나오는 횟수. 그러니까 얘는 독립시행을 한다라고 얘기할 때 시행 횟수가 등장을 할 거야. 시행 횟수. 그 다음에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나오는 횟수 요거 자체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확률 변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확률은 제시가 돼야 되겠지. 확률. 여기에는 P, 시행 횟수. 요 세 가지의 어떤 형식.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 나오든가 아니면 뭐 공을 꺼내는 시행. 근데 공을 꺼내는데 주머니 속에 있는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는 행위. 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 이런 게 다 독립시행이며 횟수에 대한 언급이 나오겠지. 횟수에 대한 언급. 그럼 이 부분이 다 이항분포의 형식을 따른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평균 있죠. 평균. 얘가 NP입니다. 근데 이 NP가 어떻게 계산되어지죠?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R 곱하기 NCR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렇게 해서 평균이 구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그마 처리된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또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된다? 얘는 R이 0부터 N까지 R제곱 곱하기 NCR의 P의 R제곱 Q의 N-R제곱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거 기억해두고 여기에서 시행을 하고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이다 보니까 이 확률 변수의 종류는 얼마부터냐라고 할 때 0, 1, 2 해서 어디까지? n까지 0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도. 자, 그러면 뭐 필수 유형의 그 3번에 보면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데 시행을 몇 번? 10번을 그냥 반복하는 거야. 사건 자체가 독립사건이지. 동전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확률 변수 x는 무슨 분포? 이항분포를 따를 수 있다 이거야. 라 할 때 몇 번을 시행했어? 10번을 시행을 했지. 아이씨 뭐야. 그 다음에 여기에 제시하는 확률은 알아내야 되지. 확률이 뭐냐? 동전 두 개를 던지는데 앞면이 모두 두 앞면이 나오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지.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4분의 1이죠?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 그 다음에 뭐 구하는 거야? 분산 구하는 거지. 일단 분산 구하기 전에 평균 먼저 알아보면 평균 얼마? 곱하면 되지? 2분의 5.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해? MPQ 2분의 1에다 뭐 곱해? 4분의 3 곱하면 되겠지? 4분의 3을 곱하니까 8분의 5 해서
v 4x 플러스 1 구하라. 얘는 어떻게 처리하죠? 기존 vx에 대해서 몇 배? 16배. 그래서 대입하면 16 곱하니까 10이다 얘기고. 10이야. 10이지. 10 뭐야? 4 아니야? 16. 16 곱하기 8분의 5. 8분의 15야? 15. 그럼 얼마? 30이 되겠지? 8번, 9번.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봐. 질문. 8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는 게 솔직히 이거 수능 완성하면서 너희들 느끼겠지만 선생님이 뭐 다시 한번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 없이 그냥 진행하잖아. 그렇다고 너희들까지 이 기초적인 개념, 공식, 기본 성질들 이런 것들 다 망각하면 안 되겠지. 문제만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8번처럼 이렇게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내가 설명을 안 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해봤자 3점이야. 단순한 어떤 연산 처리인데 형식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건 수능의 사고력을 뭐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의 그 고3 생활의 그 부분들을 이렇게 쭉 면밀히 살펴보면 수능일에 가까울수록 당연히 너희들이 푸는 문제의 난이도는 높이려고 하겠지. 그래서 거의 뭐 21번, 29번, 30번에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 좀 상위권이다라고 생각되는 애들은. 2등급 원절이 아니 3등급 애들도. 3등급 수준의 애들도 있잖아. 좀 가벼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탁탁탁 그냥 스킵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 근데 2등급 나오는 애들이 이 부분의 문제에 치중하다가 수능에서 정작 80점, 84점 나오는 게 허다해. 재수없으면 7점대까지 밀려나고. 그러면 알겠지만 수능에서 80, 84번 해보면 이거는 3 아니면 4 이렇게 떠버린다고.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80, 84 아니면 70 이 부분에 나오지 않게 대비책은 너희들이 조금 익숙치 않은 거 혹시 기억이 안 나는 거 이건 다시 한번 꼭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야. 이런 문장들. 그러면서 짬짬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난이도 문제에 대한 어떤 적응력을 키우면서 재수 좋으면 뭐 100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현재 너희들이 어떤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 뭐 100점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장담 못 하겠지만 못 나오려는 보장도 없어. 근데 이제 앞으로 파이널이라든가 기타 문제들을 풀어 나갈 때는 대부분 4점짜리 중심으로 풀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4점에 해당되는 유형의 뭐 부분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해 나가긴 할 텐데 너희들마저도 그 문제만 풀면 안 된다고. 학원에서의 어떤 커리큘럼이 그렇게 이어진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때로는 2점짜리도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3점짜리 점검해보고 4점짜리에 조금 난이도 낮은 4점짜리 점검해봐야 되고. 자, 얘 봐봐.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항분포라고 그랬거든. 이항분포, 그치? 이항분포는 아까 얘기했지 독립시행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독립시행의 정리가 뭐야? 얘는 나오는 횟수가 R번 나올 확률을 묻는 거야. 어머. 나오는 횟수가 R번 나온다라고 할 때 독립시행 정리에서 이렇게 처리되어지잖아. PQ의 합은 1이고. 그치? 그러면 이 표현이 뭐냐? 이 표현은 N 몇 번 시행해? N번. 중에서 N-1번 나오는 거야. 나올 확률이 P. N-1제곱. 안 나오는 확률은 한 번이겠지. 그 다음에 얘도, 얘는 이제 관계식이 21 곱하기 몇 번 나와? N번 나와. N번 맞아? 그럼 얘는 그냥 NCN의 P의 N제곱이 되겠고. 이거 얼마?
1이죠? 이거 얼마예요? n이죠? 여기 약분되죠? 자, 그럼 얘는 뭐야? 얘는 그냥 nq지. 얘는 21p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분산 가르쳐줬잖아. 분산은 어떻게 구해? npq로 구하잖아. npq가 16분의 21이야. 얘하고 결국 뭐 연립하는 셈이긴 한데 nq가 뭐니 그럼? nq가? p로 정리하든 뭐 구하는 거야 근데? 2x제곱? 어쨌든 뭐 p를 구하려면 nq nq는 이 항에서 16p분의 21이 되겠지? p는 0이 아니니까 양변에다가 요건 어차피 약분하자. 16p를 곱하면 16p의 제곱이 1이야. p는 양수지. 그래서 얼마? 4분의 1. 그러면 q는 4분의 3. 자, 이거 어떻게 구해? 분산해서 평균의 제곱을 더하죠? 네. 그럼 분산은 가르쳐줬어. 16분의 21이다. 평균은 얼마? NP야. NP 하면은 N은 얼마지 그럼? N 구해야지 N. 지금 이거랑 이거 구하면 얼마야? 16분의 3이야. 16분의 3이니까 7이지. 맞지? 그래서 얘는 NP 하면은 얘랑 얘 곱하면 4분의 7의 제곱이니까 16분의 49가 되겠고 16분의 70 약분하면 8분의 35. 별거 아니잖아. 이거를 까먹었을 거 아니야 이거를. 그지? 맞지? 내 예상이 맞지? 아니야? 넌 질문 안 해서 아직 안 풀어서 풀었어? 그러니까 저거 까먹은 거지. 그지? 형제이도 마찬가지지. 봐봐. 별거 아닌데. 나중에 시험 끝나고 이런 거 소실되면 얼마나 열받냐. 무슨 정리? 독립시행 정리. 응?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이항분포에서 평균 구하는 방법이 NP인데 NP는 어떻게 구해? 얘 이항분포, 확률 변수 나오는 횟수는 정수야. 정수일 땐 이산확률 변수야. 이산확률 변수 갖고 평균 구하라 그러면 확률 분포표 작성해야지. 확률 분포 작성해가지고 뭐야?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질량함수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R이 0부터 N까지. 이게 확률 변수의 종류야. 0부터 어디까지? N까지. 해서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질량함수. 이거라고 했잖아. 그럼 이게 뭐라고 이게? 이게 바로 확률이라고. 뭐? 확률 변수가 R번이 나올 확률. 그래서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이 무조건 평균이라고 했었고. 됐어? 다음. 전공이 끝이야? 나머지 된 거야 그럼? 형제이 됐고? 자, 조금만 더 할게. 이건 다음 줄에서 확률 마감 쳐야지 이거. 그 다음에는 이제 연소 확률 변수야. 연소 확률 변수가 나올 확률 있잖아. 연소 확률 변수가 나올 확률. 요 확률을 우리는 확률 질량함수라는 표현을 쓰지. 그죠? 확률 질량함수라고 쓰면서 이 확률 변수 자체가 하나의 실수값을 취하는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그래프화한다. 그래서 y는 fx라고 하는 무슨 함수? 무슨 함수? 확률 밀도 함수. 이 그래프의 개형은 어떤 꼴로 되어 있다? 이 그래프의 개형은 어떤 꼴로? 개형은 정해져 있진 않아. 그지? 그런데 얘가 주어진 어떤 확률 변수의 구간에서 구간이 뭐 알파부터 베타까지라 하자. 그러면 확률 변수의 구간에서의 확률의 총합은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에서 1이다 라는 표현으로 대체한다. 해서 만약에 확률 밀도 함수 개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가 뭐 알파다, 여기가 베타다. 그러면 여기에 총 넓이는 얼마다? 1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확률 밀도 함수 자체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의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은 성질 취하겠고. 이게 두 번째고. 자, 그런데 일정 구간, 이 전체 구간 사이에 뭐 A서부터 B까지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할 때 넓이로 계산한다 이거지, 넓이로. 그런데 굳이 이거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경우는 없어. 그지?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경우는 없고,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개형이 다각형의 구조일 때는 다각형일 때 다각형의 그냥 넓이를 이용하지 적분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되겠니? 자, 그러면 거시기 유형 3번에 유형 4번. 구간이 0부터 3까지야. 여기다. 내일 수업은 제발 빠지지 말고 지각도 하지만 너희들이 알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날이기 때문에 자, 구간이 0부터 3까지 모든 실수값을 취하는 연속 확률 변수다. 그런데 확률은 x부터 3까지의 확률은 a 곱하기 3-x로 계산하여라 그랬어. 물론 x는 0부터 3까지고 라고 할 때 0부터 a까지 확률을 알아보세요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일단은 a가 얼마인지는 알아야 되겠지. 그지? a가 얼마인지는 알아야 돼. 그런데 이건 있지. 범위가 뭐야? 0부터 3까지. 그럼 이 확률의 총합은 얼마야 돼? 1이야 되거든. 그럼 얘하고 식을 비교하면 x에다 뭐 대입한 거야? 0 대입한 거지? 그러면 여기 x에도 0 대입하면 그 값은 얼마? 3a거든. 그럼 3a가 1이니까 a는 3분의 1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럼 끝났지 뭐. 확률 변수가 어디서부터? 0부터 어디까지? a까지. a가 3분의 1이에요. 이거 확률을 계산하세요라는 얘기야. 자, 이거 확률을 계산하라 그러면 요거 있잖아, 요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그러면 얘는 3분의 1 곱하기 3-x잖아. 맞아? 그럼 0부터 3분의 1까지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되거든? 이렇게 하면 되겠지. 0부터 3까지 해서 빼. 뭘 빼? 뭘 빼? 3분의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 확률을 빼면 되는 거지. 여기 등호 여부는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x에다 뭐 대입한 거야? 0. 그럼 x에다 0 대입하면 1이지. 이거 당연히 1이지. 뭐 계산할 필요 없이. 확률의 총합이니까. 얘는 x에다 뭐 대입한 거? 3분의 1. 그럼 3에서 3분의 1 빼면 3분의 8. 3분의 8에다 3분의 1 곱하니까 9분의 8. 그래서 9분의 1이다. 이게. 10번. 14번 해보고. 자, 이와 같이 확률 밀도 함수가 그래프의 어떤 확률 변수의 분포 상태에 따라 그래프 개형이 너무 제각각이니까 어떻게 했어? 정규화 시켰지? 그래서 무슨 분포가 등장해? 정규 분포가 등장하죠. 그렇다고 이거 공식 외우란 얘기는 아니야. 이거 기억나? 이거 필요 없어. 알았지?
이걸 필요로 하지만 이거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 정경포 곡선은 일단 개형은 이렇게 산 모양, 종 모양인데 이 자리가 뭐다? 이 자리가 확률 변수의 무슨 축? 평균축이다. 또한 이 그래프 개형은 확률 변수의 분포 상태에 따라 다 바뀌지. 그지? 표준 편차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죠? 그럼 표준 편차는 얘가 더 작은 거야. 평균에 모여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 차이점은 알겠지.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정경포를 따른다라 할 때 m, 시그마 제곱 요 자리에 확률 변수에 무엇을 쓰는지를 알아두시고 얘도 확률 변수의 분포 상태에 따라 산 모양, 종 모양의 형태는 유지가 되지만 얘네들이 이 모양이 변화되니까 얘를 뭐 한다? 표준화한다 라고 하지. 그치? 그러면 표준화할 때 이 확률 변수를 z 변수로 고치는데 어떻게 고쳐? 시그마분의 확률 변수 마이너스 확률 변수의 평균으로 고친다. 그러면 이 z 변수도 정경포를 따르는데 몇 콤마? 0, 1의 제곱을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치? 자, 이걸 갖고 이제 뭘 구한다? 확률 변수가 취하는 범위 내에서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률 계산이 나오는 것이지 평균 분산 구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이 단원에 해당되는 게 바로 통계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유형 5번에 확률 변수 x, 정경포 따른다. 이런 거는 딱 밑줄 그어놓고 기억해도 평균, 얘는 분산, 표준 편차는 4. 그런데 확률 변수가 하나 더 있어. 얘는 평균을 제시를 안 했어. m이야. 분산, 표준 편차는 똑같아. 그런데 두 개의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하나는 x가 12일 때의 값하고 26일 때의 값이 어떻다? 같다 그랬는데 확률 변수 y가 26 이상일 확률이 0.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고. 그래서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의 옆에 표준 정교 분포표를 통해서 구해 보아라 그런 거야. 자, 일단 확인해야 될 게 있어.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인데 종류가 두 개가 있어. 근데 분산, 표준 편차는 서로 똑같아. 그치? 근데 평균에 따라 이게 평행이동한 셈이지, 평행이동. 그러면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자, 얘를 확률 변수 축이다. x나 y 이렇게 하자라고 하자. 근데 얘는 평균이 10이야. 그럼 얘를 기준으로 대강 그냥 이렇게 f라고 하는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있다라고 할 때 여기가 10이라고 가정하자고. 그럼 이 m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런데 MH는 모르겠는데 12일 때 X 확률 변수가 12일 때 이 확률의 값하고 여기가 이렇게 확률축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 값하고 26일 때 26 쭉 가지. 쭉 가.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쭉 거보면 요쯤에 26이 있는데 얘하고 얘가 같다 이거야. 아직 Y의 확률 밀도 함수 G 그래프는 표현 안 한 거야. 이렇게 같더라 이거지. 그런데 확률 변수 y가 26보다 크나 같은 0.5보다 크다는 거야. 그런데 이 정경포 곡선은 대칭성을 갖고 있잖아. 양쪽에 넓이가 0.5잖아 각각. 그러면 26보다 크나 같은 확률이 0.5니까 평균 M은 26보다 크다 이거지. 큰 쪽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그리면 얘가 그래프 개형이 똑같이 이렇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이거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요 자리가 바로 뭐야? 요 자리가 m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야지만 26 이상일 확률이 0.5보다 클 테니까. 됐어? 그러면 얘하고는 분포 상태가 똑같지. 확률 변수 x하고 y는 분산이 똑같잖아. 뭐만 달라? 평균만 달라. 그러니까 떨어질 정도가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가 12일 때, 26일 때 똑같다니까? 확률이. 그러면 이 떨어진 게 2잖아, 2. 그럼 얘도 이게 간격이 얼마야 돼? 간격이 2야 된다.
간격이 이하되니까 얘 평균 얼마다? 28이다라는 얘기야. 아, 그래서 얘는 정교분포 따르는데 평균은 얼마? 28,4의 제곱으로 따른다 이 얘기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얘를 표준화시켜서 표준편차 4분의 확률 변수 20에서 28 뺀, 그러면 Z는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구하라 이거지. 그래서 이거의 표준 정규 분포 곡선 자체는 샥샥 가운데 얼마? 0이지 이게 Z축이고. 마이너스 1. 작거나 같은 확률 여기지 여기. 그럼 0.5에서 2일 때를 빼면 되겠지. 0.5에서 2일 때 0.4 즉 끝의 자리가 얼마로 끝나야 돼? 8로 끝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6, 17, 18. 그다음에 유형 6번에 가장 대표적인, 이게 문과에서는 4점이고 이과에서는 3점일 거야 이게. 자, 각 학생이 기부한 쌀의 무게는 평균, 얘들아 평균과 표준편차 나오면 그 앞에 내용이 확률 변수야. 즉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쌀의 무게, 야 너희들 이거 안남이 먹어봤냐? 안남이? 처음 들어보니? 우리나라 사람이 먹는 쌀은 뭔지 알지? 나도 잘 모르는데 이게 영어라서 이게 벼의 품종이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나라 까먹었다. 근데 이 안남미가 뭐냐면 그 동남아 있지? 동남아에서 나는 쌀이 안남이거든. 어? 갑자기 쌀 얘기 나와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 좀 얘기하려고. 하지 마. 안남미라고 그래.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태국 이런 데서 먹는 쌀들 있잖아. 그럼 베트남 음식 먹어봤어? 태국 음식 먹어봤을 거 아니야. 거기 볶음밥 맛있잖아. 안 먹어봤어? 이런 졸라 싸. 비싼 음식도 아니야. 한번 먹어봐. 기회가 되면. 볶음밥 같은 거 맛있어. 근데 이 볶음밥 먹으면 이 안남미는 우리나라 쌀은 약간 찰진 맛이 있거든. 이게 뭉치잖아. 숟가락 딱 하면 이게 뭉치지. 근데 걔네들은 젓가락으로 먹거든. 숟가락으로도 먹지 마.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쌀은 흩어져 막. 흩어져. 그러니까 찰지지가 않아. 찰지지가 않고 안남미는 이렇게 뾰족하고 가늘고 길어. 우리는 이렇게 통통하고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생겼다. 찰지지가 않아. 그럼 찰지지가 아니까 어떻게 되겠냐? 먹어도 포만감이 별로 없겠지. 우리나라 쌀은, 우리나라 벼는 먹으면 포만감 생기잖아. 근데 이름이 안남미예요, 안남미. 이름을 안남미로 붙인 거야. 이게 안남미라고 하는 게 예전에 우리나라 당나라가 우리나라 당나라인가? 당나라 맞나? 당나라 맞는 것 같은데? 당나라가 우리나라 그 고구려 땅의 일부 지배하면서 만든 그 부분이 안남도읍인가? 들어봤니 혹시? 안동도읍이야? 들어봤어? 근데 그 중국에서 어쨌든 베트남 지역 거기도 지배했을 때 거기다도 똑같이 그 도읍을 설치한 게 안남도읍이라 해서 거기에서 용어를 따왔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남미가 언제적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왔냐면 일제시대 때 들어왔어.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쌀이 너무 좋으니까 다 수탈해 갔잖아. 산민증산계획 해가지고. 수탈해 가고 우리나라 사람들 배고플까봐 나름대로 생각해서 동남아에서 이걸 수입해 온 거야. 수입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백성들한테 이거를 뿌린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안남미가 우리나라에
생기긴 했는데 근데 지금은 안남미가 맛있더라고. 자, 그렇다고 개새끼들 얘기해줘도 듣는 척 많은 척. 기운이 없니? 자, 쌀 모으기 행사에 어쨌든 쌀의 무게 확률 변수 x라고 했어. 그래서 평균이 뭐야? 1.5.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 2, 0.2야? 0.2. 그러면 얘 제곱. 정교포 따른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이 학생이 기부한 쌀의 무게가 1.3, 1.8 이하. 이건 너무 단순하지.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얼마? 1.3 이상, 1.5 이하. 이거 확률 구하라라고 한 거지. 1.8. 됐어? 넘어야 되지? 그지? 이 정도야 뭐. 자, 그래서리 23번 보시고요. 다음 마지막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의 근사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런데 어때? 이항분포에서 이 시행의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 많으면 확률 계산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를 뭐로 고친다? 정규화한다 이거지. 정규화한다. 그러면 얘를 근데 얘는 이산확률 변수잖아. 근데 얘는 정규분포는 연속확률 변수지. 그런데 얘가 시행의 수가 커지면 얘는 확률 계산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근사치에 가깝게 정규분포로 고치면 얘는 평균이 이렇게 되고 분산 이렇게 해서 고쳐서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확률을 계산하시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유형 7번에 봐봐. 이항분포란 말은 안 해준다고 그랬어. 등산화에 대한 제조회사 3개가 나왔다. 선호도도 나와 있어. 그 선호도가 하나의 확률이겠지? 그 신발, 그 회사를 선호할 확률이 각각 퍼센트로 이게 주어졌어. 192명이 시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192가 바로 시행 횟수가 되겠고. 그래서 C회사 제품을 선택할 고객이 42명 이상의 확률을 알아보시오.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시행 횟수가 나왔으면 이항분포인데 이항분포를 통해서 구하는 건 확률이 아니야. 평균 분산 표준 편차야. 근데 얘는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정규분포로 근사시켜서 계산해 보아라 이거고. 그래서 일단 C회사 제품을 선택한다라고 얘기할 때 C회사 제품을 선택하는 사람의 수, 그 사람의 수가 확률 변수가 되겠지. 그잖아. 192명 중에 선택하는 수.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가 되는 게 이항분포잖아. 그러면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시행 횟수가 192야. 근데 C회사지. C회사를 선택할 확률이 얼마라고? 그건 선호도지. 25%. 25%는 100분의 25니까 얼마야? 4분의 1이야. 근데 얘가 어때? 크지. 시행 횟수가 크잖아. 그래서 MP가 곱해가지고 5 이상이 되면은 걔는 시행 횟수가 크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얘를 정규로 고치면 평균 어떻게 돼요? 곱하면 얼마일까? 48인가? 맞지? 48에다 4분의 3 곱하면 36. 6의 제곱이지. 그런데 지금 뭘 구하라? 42명 이상. 자, 그러면 Z 변수로 고쳐서 6분의 42에서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차차차. 그래서 0.5에다 1 더하면 되겠지. 1이 끝에 자리 3인 거 찾아라. 25번 해봐.